저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친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민지는 잠시 멈춰서 정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거든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화 소리, 심지어 음악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6시 알람 소리보다도 먼저 눈을 뜨는 김선영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20년간의 습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김밥 2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하는 게 그녀의 현실이었거든요. 지방 소도시의 골목길을 걸어가며 선영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죠. 오늘도 또 하루구나. 중얼거리며 미용실 열쇠를 꺼내는 선영의 표정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선영 미용실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들어서며 선영은 스위치를 켜고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파마기와 드라이어를 점검하는 일상적인 루틴이 반복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0년간 그녀의 생계수단이자 딸 민지를 키워낸 도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제일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박씨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선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20년 전 그 악몽 같았던 날을 선영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민지가 8살이던 어느 겨울날 남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잠깐 나간 줄 알았죠.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선영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지의 순진한 질문이 선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곧 올 거야, 우리 민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고지라는 그 말이 20년이나 지속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홀어머니가 되어 딸을 키운다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일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용실에서 일해도 수입은 빠듯했고 민지의 학용품이나 옷까지 하나 사주는 것도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민지가 열이 나거나 아플 때면 병원비가 걱정되어 밤새 뒤척이곤 했어요. 그런데도 민지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힘들어서 그러지? 하고 물으면서도 절대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서 숙제를 다 끝낸 뒤에야 미용실로 와서 선영 곁에 조용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 나는 혼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라며 의젓하게 말하곤 했죠. 민지는 정말로 혼자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고 고3 때는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어요. 대학교 입시에서도 장학금을 받아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선영은 그날 합격 통지서를 받고 미용실 화장실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해. 이런 엄마 두고도. 선영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대학교 4년 동안도 민지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선영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응, 먹었어. 너도 회사에서 제대로 먹고 다녀. 선영은 사실 김밥 2줄로 때웠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응, 뭔데?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거였어요. 딸의 결혼.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 강남에서 건설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까다로우시다고 들었어요. 특히 어머님이. 민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내가 우리 민지한테 부끄러운 엄마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딸은 절대 나처럼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리. 이 다짐 하나만이 지난 20년을 버텨온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딸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좋은 어머니 노릇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소도시의 조용한 야경을 바라보며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준비를 위해 선영은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했어요. 서울 강남 건설사 집안. 민지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는 선영에게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여러 번 머리를 빗어 넘겼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평소 쓰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랐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자꾸만 의심스러웠지만 이보다 더 좋은 차림새는 없었어요. 미용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던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동안 딸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이런 중요한 순간에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선영은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했습니다. 민지가 보내준 식당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강남역 근처 고급 한정식집 궁이라는 말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궁이라는 이름부터가 왠지 범접하기 어려운 곳 같았거든요. 기차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선영은 자신이 딸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 선영은 그 규모와 복잡함에 압도당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과 품격이 선영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위축감이 밀려왔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한정식집 궁에 도착하자 선영은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은 마치 궁궐 같았고 입구에서부터 격식을 갖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의 반가운 목소리가 선영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무 평범하게 입은 것 같은데 여기 정말 고급스럽구나.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충분히 단정해 보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지만 그 손에도 떨림이 느껴졌어요. 사실 민지도 오늘 상견례가 어떻게 될지 몹시 불안했거든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선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전통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대방 가족들. 예비 시댁 식구들은 한눈에 봐도 품격이 남달랐어요. 특히 정갈한 한복을 입은 예비 시모 윤정이의 모습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도 상당한 가격대로 보였어요. 안녕하십니다. 민지 어머니 김선영입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정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아 선영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정희의 말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나마 무난하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의 표정은 계속 굳어 있었어요. 민지와 예비 신랑 준호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견뎌내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들이 하나씩 상에 올려졌지만 긴장 때문에 제대로 맛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이런 정식을 처음 접해봐서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민지 양,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다고 했죠? 정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성적은 우수했나요? 네,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민지의 대답에 정희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학금을. 집안 형편이 어려우셨나 보네요. 정희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자랑스러운 성과마저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나요? 정희의 질문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선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년간 이런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어요.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신가요? 정희는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왔습니다. 예비 신랑 준호도 민지에게 궁금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사실 민지는 남자친구에게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가셔서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셨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까지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가셨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이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민지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이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선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거든요. 20년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연락이 끊겼다고요? 그럼 생사도 모르는 거네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정희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예비 시아버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제지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이런 중요한 일은 미리 알아둬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 3대째 이런 경우가 없었어. 선영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용실에서 일하며 민지를 키운 세월, 아픈 것도 참고 병원비를 아껴가며 딸의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정희는 차갑게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오늘 와서야 이런 얘기를 듣다니. 준호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준호가 민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의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장학금도 받고 좋은 회사에도 다니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묻어 있었어요. 그렇겠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정희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문을 중시해 왔거든요. 시조 때부터 내려온 족보가 있고 3대가 모두 덕망 있는 집안에서만 며느리를 들였어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셨거든요. 선영은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묻지도 않고 단지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사실 선영도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고 고등학교까지는 성적도 우수했었거든요.
하지만 일찍 결혼하고 남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것뿐이었어요. 정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저희 집안에서는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잖아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어떤지는 통계로도 나와 있지 않나요? 정서적 불안정, 사회성 결여.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결함이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더 단단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민지가 말을 더듬자 선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에요.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앞으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텐데 상대방 집안의 경제적 뒷받침이나 인맥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지방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이 우리 집안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그 말에 선영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직업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는 일이 천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정의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데도 양가의 균형이 중요하니까. 특히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더더욱. 남자의 말까지 더해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집안 배경보다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말을 일축했어요.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 전체가 관련된 일이거든.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정희는 다시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을 혼자 사시면서 다른 남자분은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직 나이도 있으실 텐데.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질문은 선영에게 치명적이었어요.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것 같아 모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오직 딸만을 생각하며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의심받는다니요. 저는 민지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선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만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희생이라.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정희의 말에 선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딸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들이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집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준호야, 너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 조건 좋은 집안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되자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견뎌왔지만 정희의 차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한계점을 넘어섰어요. 민지의 가슴 속에서 20년간 쌓여온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우리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는 집안이 어떤 곳인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결손 가정의 경우에는 선영은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사정이 복잡해서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고 정희는 그런 선영을 보며 더욱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완전히 우위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도망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 미혼모였던 건가요? 요즘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정희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갔어요. 마치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민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정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 건가요? 우리 집안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가문의 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거든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희는 아들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준호야, 넌 아직 몰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거든.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해. 예비 시아버지도 아내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긴 하지.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격식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남자들까지 합세하자 선영은 더욱 위축되어 갔어요. 정희는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20년을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미용실 수입만으로 아이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기 어려웠을 텐데. 정희의 질문에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영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받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요? 정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다른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니죠?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 어려우니까. 정희의 말에는 선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순수한 희생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희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통계적으로 봐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어떤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정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부족하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남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지 못하게 되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명문가의 체면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20년간 품어왔던 비밀,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자신이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돌아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 대해, 한부모 가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정희는 민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감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친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민지는 잠시 멈춰서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를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거든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화 소리, 심지어 음악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정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1997년 2월 14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진 아이. 그게 바로 저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정희의 찻잔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차가 흰 식탁보를 적시며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지와 정희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1997년 2월 14일. 민지가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자 정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난 아이를 누가 원하겠어요? 특히 미혼모의 아이를. 민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추운 겨울, 혼자서 진통을 견뎌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아이를 본 적도 없이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던 그 결정.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신이 25살 때 낳아서 버린 딸이 바로 저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 20년 전 당신이 버린 딸이에요. 민지의 고백이 끝나자 식당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민지가 어머니. 그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어머니가 버린 딸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도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아내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희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어요.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이미. 하지만 말을 끝맺을 수 없었어요. 민지의 생년월일, 출생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딸이 이런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민지야. 선영이 딸을 부르려 했지만 민지는 정희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버렸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태어나자마자 버린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큰일 났네. 어머, 저런 일이. 제가 진짜 그 사람 딸이래? 속삭이는 소리들이 정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유지해왔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민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저를 버릴 때도 체면 때문이었고 지금도 체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식당 직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나서서 말릴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잠깐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았나요? 고아원에 맡겨질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민지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민지와 저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 정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네. 내가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정희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예비 시아버지가 아내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지금까지 숨겼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도 몰랐어요. 정희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하지만 그 변명조차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거든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제 됐어요. 할 말은 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2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은 충격이 몸 전체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선영이 급히 민지를 부축했어요. 민지야,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정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체면과 명예를 위해서 저를 버렸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완벽하게 감춰왔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그 버린 아이가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막장 드라마네. 저런 일이 실제로. 쟤 진짜 불쌍하다. 이런 소리들이 정희의 귀에 들렸고 그녀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폭로되고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채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말이에요. 정의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선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 있었던 선영이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주변의 웅성거림도 선영의 목소리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말해드릴게요. 정희는 선영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지금까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선영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생후 3달 된 아기가 얼마나 작고 여렸는지 아세요? 손바닥만 한 얼굴에 눈만 까맣게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민지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처음 안아봤을 때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울음소리만은 또렷하더라고요. 정희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얼마나 됐는데요? 정희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2.8kg이었어요. 선영이 정확히 대답했어요.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좀 작은 편이었죠. 분유도 조금씩 먹어서 밤새 2~3시간마다 깨워서 먹였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선영은 계속해서 민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돌 때까지는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특히 밤에 자주 울었는데 아마 엄마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돌 때는 말을 빨리 배웠어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첫 마디가 엄마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첫 미소, 첫 걸음마, 첫 말.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경험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들었죠. 선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빠듯했고 민지가 아플 때는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민지는 똑똑하고 당당한 여성이었는데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치원 때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어요.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선생님들도 민지를 많이 예뻐했죠. 민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소풍을 왔는데 자신은 엄마 혼자 오셨던 것, 그래도
엄마가 다른 아빠들보다 더 많이 챙겨주셨던 것들이 생생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숙제도 혼자 하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기고 한 번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 모든 것이 선영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반장을 여러 번 했어요. 선영이 계속했어요.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리더십도 뛰어났대요. 그런데 집에 오면 항상 엄마,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민지를 무시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절대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덕분이라고 항상 고마워했죠. 민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선영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서야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게 된 것 같았어요. 대학교 갈 때는 저보다 민지가 더 걱정했어요. 선영이 말했어요. 학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정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서울대에 갔고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선영의 위대함도 깨달았어요. 대학교 4년 내내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용돈도 스스로 벌고 방학 때는 제게 용돈을 주려고 했어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아이로 키운 것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버린 아이를 이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선영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선영의 이야기가 끝난 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과 그 모든 공이 선영에게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지막 변명을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지가 즉시 반박했어요. 무엇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를 낳은 것이요? 아니면 저를 버린 것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희가 체면을 걱정하며 말했지만 민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또 체면이세요? 민지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저를 버릴 때도 체면 때문이었고 지금도 체면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20년간 겪은 고통은 당신의 체면보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젊고 미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변명조차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미혼이었다고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홀로 아이를 키웠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이 달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어머니와 민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존경해왔던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민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민지가.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다. 정희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민지가. 내가 25살에 낳은 딸이 맞아. 정희의 인정에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민지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분노를 터뜨렸어요.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체면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희가 변명했어요. 설마 내가 버린 아이가 우리 준호와. 하지만 그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거든요. 민지는 정희의 변명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설마라고요? 당신에게 저는 그냥 버린 아이일 뿐이었군요. 이름도 존재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한 거네요. 정희는 민지의 말에 찔렸어요. 정말로 지난 20년간 그 아이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문득 떠올라도 금방 잊어버리려 했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는 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민지가 계속 추궁했어요. 저를 버렸으면 이제 관심도 끊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민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첫 번째 감정은 당황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체면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선영이 정희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은 민지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20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딸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어요. 집안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정희 자신도 그 변명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요? 민지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사회적으로 괜찮나요? 당신의 체면과 명예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 진짜 막장이네. 아이를 버리고 이제 와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민지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체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죠? 정희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왔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20년 늦은 사과가 뭐가 달라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준호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민지와 함께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비록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준호야.
정희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가 부끄러워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체면만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준호의 말에 정희는 더욱 절망했어요.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아팠어요. 준호 씨, 저희는 이제 민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체면도 명예도 심지어 아들까지도 모두 잃게 된 것 같았거든요. 20년 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정희의 완전한 패배를 확인한 후 민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에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참아야 할 굴욕도 없었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출생의 비밀 때문에 숨어 살지 않을 거고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토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민지야. 선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나 따가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정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민지와 정희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민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지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 씨, 우리는 이제 남매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민지의 마음도 아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상황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진실한 사랑이었어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예비 시아버지는 아내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업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 정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절망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진짜 막장 드라마네. 저런 일이 현실에서 쟤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정희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그녀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민지는 선영의 팔을 잡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희가 갑자기 민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뭐 더 할 말 있어요? 민지가 차가운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찾을 방법은 없었을까? 그제서야 정희는 진짜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보려고 했다면 없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저를 찾을 생각도 궁금해할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 했을 뿐이고요. 민지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선영이 정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버린 아이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선영의 말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체면이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모성애와 가족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었거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지만 민지는 준호의 사과를 막았어요. 준호 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해요. 민지와 선영이 식당을 나서려 할 때 정희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민지와 선영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강남의 번화한 거리지만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선영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었어. 내가 엄마의 전부였거든. 선영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민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준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민지의 깨달음에 선영도 눈물이 났어요. 한편 식당에 남겨진 정희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먼저 나가버렸고 주변에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희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몇 개월 후 정희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아이를 버린 어머니, 체면만 차리다가 가족을 잃은 여자라는 소문이 퍼졌고 남편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준호 역시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민지와 선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민지는 회사에서 더욱 당당하게 일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지가 새 집에서 선영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선영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하며 살아야 했어요. 20년 전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그리고 체면과 명예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민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김선영의 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것이 민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